예, 이번 시간에는 준비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래에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특정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은 비영리 법인만 설정 가능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은 추가 설정할 수 있는 준비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에 대한 환입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환입에 대한 부분도 2018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관련되는 부분은 264페이지에 있는 우리 교재를 참고하셔서 내용들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27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송금 산입 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 차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인해서 법인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이 부담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당초 목적, 즉 자산 취득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함과 동시에 일시상각 충당금, 즉 송금 산입해서 당해 연도에 과세 소득을 해소를 해줍니다. 과세 세금 내는 부분을 방지를 해주고요. 추후에 관련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나 처분 시에 송금 산입된 일시상각 충당금을 상계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송금 산입 조정 명세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과세는 하되 나중에 과세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송금 산입 범위액입니다. 자, 공사부담금은 소요된 공사부담금액의 100%까지, 국고보조금 마찬가지로 100%,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소요된 보험차익에 대해서 100% 전액 다 당해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고요. 자, 송금 산입 사업연도는 공사부담금 등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68페이지입니다.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부분인데요. 회사의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을 이익처분에 의해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한 준비금은 인건비로 1억 5천 사용했고 나머지 미사용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 6천 중에 미사용분 1천만 원이 있고요. 2013년도 과표 5천만 원이고 세율 2억 원 이하는 10%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매출액 20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금은 추가로 설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정분에 대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준비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조정의 공제감면 쪽에서 준비금 조정 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당기 송금 조정에 대한 부분,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 설정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2번 입금 산입 조정입니다. 2013년도에 준비금 7천만 원 설정했고요.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소요 자금에 사용된 3년 경과된 부분이 6천만 원입니다. 자, 6천만 원에 대한 부분 갖고 환입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2013년도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은 우리 교재 267페이지 그림 파일을 보시면 2013년도 연말에 준비금 설정한 부분은 2016년도부터 환입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16년, 17년, 18년도 18년도가 3차 환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단 부분에 세무사랑 프로 하단 부분에 송금 산입 연도 2013년도 3차 연도에 6천만 원에 대해서 균동 환입된 금액 2천만 원을 입금 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우리 세무조정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환입 2천만 원, 유보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5페이지에 공사 부담금 등에 대한 사용 계획서 작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세무조정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상당액에 대한 송금 산입 조정 명세서가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사용 계획서도 있습니다. 사용 계획서도 있는데 관련되는 정보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반영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페이지 보시면 사용계획서는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은 연도에 사용하고 송금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받은 연도에 만약에 사용 못한다라고 하면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산입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송금산입 조정명세서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조정과 보험차익 입금산입 조정 두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송금산입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용인 한도액과 회사 계상액 한도 초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276페이지에 용인 한도액은 회사 계상액이 없는 경우로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 계상액은 결산 조정으로 일시상각 중단금으로 설정한 금액이고요. 한도 초과는 결산 조정한 경우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소득 처분으로 송금 불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할 사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국고보조금과 관련되는 277페이지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한 요약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과 국고보조금 상당액 송금 산입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